포인트는 딱 하나다.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순이 1억이 나온다. 법인 전환을 고려해봐요. 매출액이 1억인데 경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세금 2천만 원 내는 거잖아요. 법인이면은 990만 원 내요. 벌써 세금 절반 줄어들죠. 세법은 다가가기 어려워서 어려운 거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네. 뭔가 사무실 분위기가 좀 허전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반차, 시차 막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시차? 그러니까 저희가 맞는 게 상반기에 워낙 야근이 많다 보니까 그 야근 시간을 정해서 저장해놨다가 하반기에 시차, 반차는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세무사님은 따로 어디 안 가세요? 저는 뭐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이 무슨. 네. 요새는 소득세 신고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5월달, 6월달에.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는 컨설팅을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법인 전환 얘기를 오늘 잠깐 해볼까 해요. 개인 사업자의 세금 줄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세율만 보더라도 이거 세율표 하나 띄워주세요. 1억이면 35%예요. 근데 이거를 우린 이미 겪고 있어요. 누구? 근로자들. 1억 벌면 세금 한 2천만 원 돼요. 근데 체감을 못하지. 왜? 매달 떼가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한테 갑자기 5월에 세금 2천만 원 내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요 세금 줄이는 방법들을 두 가지가 있다. 뭐 경비처리 누락되지 않게 하세요. 인건비 누락되게 하지 않게. 이건 너무 뻔한 얘기고, 세액 공제를 활용해야 돼. 세액 공제.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사실 세무사의 역량이다. 조심해야 될 게 사후관리가 무조건 있다. 내가 지금 세금 환급받고 줄였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면 다시 토해내. 가산세까지.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요새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고 신흥업종, 크리에이터분들 여러 군데로 빠져. 광고도 받고 유튜브 수입도 있고 도소매도 하고 굿즈 판매도 있고. 사실 이런 데 경비가 안 들어가요. 또 사무실도 없는 경우도 많아. 근데 여기서도 또 상충되는 게 있죠. 크리에이터 A 1억 벌었더니 세금 2천만 원 나온다 하고, 크리에이터 B 우리 세무사님은 1억 벌면 뭐 환급받게 해준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B 세무 대리인 실력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순이익 1억인데 어떻게 세금이 적게 나오거나 환급이 나오냐, 이 개념은 때려 넣는 거지, 경비를. 세법에 1억이면 세율이 35%인데 어떻게 세금이 안 나오고 적게 나오죠? 라는 걸 물어봐야 돼. 도대체 거기는 어떻게 세금 줄이는지 물어보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세법은 다가가기 어려워서 어려운 거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A안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법인 전환을 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1억인데 경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세금 2천만 원 내는 거잖아요. 법인이면은 990만 원 내요. 벌써 세금 절반 줄어들죠.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법인 전환하면 또 손해를 봐. 세금을 900만 원만 내서 1000만 원 아꼈어요. 근데 그 법인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나 이 돈으로 생활비도 써야 되고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돼. 그러면 돈을 또 받아와야 되죠. 그때 또 세금이 나와요. 소득세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인세 한번 내고 또 돈 뺄 때 소득세 내고, 법인세가 적게 냈다는 것만 믿고 법인 전환을 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세금의 끝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세금의 끝이 뭘까요? 정확한, 네. 혹시 대학교 좋은 데 나오셨어요? 살면서 소득세 50% 낸다고 칠게요. 그리고 또 죽으면 또 50% 세금 내요. 건보를 10%까지 하면 거의 85% 세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의 끝이에요. 그럼 법인 전환하면 이게 없어지냐? 또 아니야. 법인도 세금의 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청산소득세라고 해요. 법인이 죽으면 그 돈을 뺄 때 세금 나와요. 그럼 청산소득세 내고 개인이 가지고 있어. 또 죽으면 50% 세금 또 내. 결론은 상속세죠. 근데 왜 머리 아프게 법인 전환을 할까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딱 하나다.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6만 원을 세금을 내요. 근데 어떤 사람, 10억을 버는 사람이 추가로 100만 원을 벌면 세금을 45만 원 내요. 이게 누진과세예요. 전기로 폭탄 맞는 것처럼. 법인이 되면 돈이 법인에 쌓여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를 조정할 수 있죠. 이게 누진과세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법인 전환에다가 낭패 본다. 돈을 벌어서 내가 만약에 법인 전환하고 저 내년에 집 살 거예요. 돈 번 거 뭐 5억 번 거 다 돈 빼야 돼요. 누진과세 바로 때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략을 세우는 거야. 저는 몇 년 안에 집을 살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집을 사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건보료랑 소득세 누진 거 잘 모르니까. 법인을 활용해서 그런 걸 빼는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얘기를 하시는 게 법인의 돈이 사실 대표님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실상 대표님도 급여를 받으시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는 이거를 기간별로 설정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법인카드 사용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다는 건 급여 받아서 내가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급여 받아서 뭔가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법인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급여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럼 법인카드를 쓰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 법인카드를 못 쓰는 금액들이 있겠죠.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대출 이자 같은 거 그런 일정 부분은 급여를 받아줘야 돼. 근데 또 급여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또 확 올라가죠. 건보료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배당을 또 받는 거예요.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 없이 15.4%로 세금이 끝나요. 인당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컨설팅이 들어가. 인당 2천만 원이네. 3명이 받으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명 설정 어떻게 하지? 주주 구성을 세팅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가 되면 근로자가 되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 퇴직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분류가 돼버려요. 세금이 확 낮아져 버려. 오랜 기간에 일해서 한 번에 주는 건데 이걸 한 번에 세금을 때려받으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4단계를 가지면서 이 중간중간에 컨설팅 하나씩 들어가 주면은 돈 빼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세무사가 붙으시지만 이제 법인을 해놓고 이런 좀 제도나 이런 건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건 너무 많은데 그냥 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세무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작가님이 저한테 세무 질문을 안 하면 전 대답을 안 해주겠죠. 내가 관리 잘 받고 있는지 잘 받고 있다 생각하겠지. 중요한 거는 딱 요것만 알면 돼. 법인을 운영하는데 나 잉여금의 개념을 몰라. 그리고 배당 안 받고 있어. 이거는 조금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무대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왜 배당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돼. 왜냐면 배당하려면 주점결의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챙길 수도 있죠. 지금 당장 문제될 게 없거든. 하지만 우리는 끝이 있죠. 끝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빼줘야 돼. 왜 빼주죠? 누진과세를 피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 매년 대표자가 체크를 해줘야 돼. 돈을 빼줘야 돼. 필요 없어도. 일단 법인 전환을 할 때는 꼭 체크해야 될 게 법인세 줄이는 거에만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앞으로의 내 계획을 말을 하고 그 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해가 돼야 돼, 본인이. 장기적으로 1년 뒤에 어떻게, 2년 뒤에 어떻게, 5년 뒤에 어떻게라는 플랜을 미리 세우고 법인 전환을 시작해야 돼요. 일단은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순위 1억이 나온다. 법인 전환을 고려해봐요. 고려라는 거예요, 고려. 제가 개인에서 세금 줄일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 뭐죠? 세액공제. 이걸 활용하면 순이익이 몇 억이 돼도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순이익이 1억이 나오면 고려해봐서 상담해봐라.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할 때는 이제 법무사님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정관이 되게 중요해. 헌법을 만드는 거야, 법인의 헌법을. 근데 이거는 법무사님이 주도적으로 하기 어렵다. 왜? 세법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 그거를 세무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정관을 작성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상담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고, 그리고 세무천재 서성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